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댓글창에 아이고 이정주 박형광 언제 나오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CBS 이정주 기자 겸손은 힘들다 방송국의 겸손 방송국의 박형광 기자 나오셨습니다. 항상 어렵죠, 제 이름이. 어려워. 뭐라고 얘기해? 그냥 겸공이라고 하시면 돼요. 겸공. 예, 겸공의 박형광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을 좀 줄여주세요. 겸공이라고 불러주세요. 겸공. 예, 겸공 기자 박형광 기자 나오셨습니다. 잘 지내시죠 두 분? 근데 연말인데 현안이 많아가지고 네, 광고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현안은 광고죠. 빠르게.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MUH 스킨케어 세트입니다. 자,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프리미엄 브랜드 남성 화장품 MUH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MUH 스킨케어 세트는 토너 에멀전과 고보습 영양 공급으로 깊은 주름까지 잡아내주는 아이크림이 포함된 세트 구성입니다. 주름 개선과 미백 효과가 있는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피부 모공, 피지 유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개선 등 타사 대비 뛰어난 임상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다 들어있네요. 전성분 100% EWG 그린 등급의 저자극 화장품으로 믿고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이크림은 저자극 포뮬라로 착한 성분과 알러젠 프리 자연 유래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크림은 또한 고보습 케어면서도 가볍고 촉촉한 발림성과 눈시림 없는 산뜻함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아이크림은 아이크림 홍보가 많습니다.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리포좀 기술로 영양을 피부 깊숙이 흡수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을 위한 연말 홀리데이 특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UH 스킨케어 세트 토너 에멀전 아이크림 구성이고요. 두 세트를 정가 21만 원에서 78% 할인된 45,800원. 너무 싸다. 예, 두 세트가 45,800원이면 한 세트에 얼마야? 너무 싸다. 2만 원, 자, 2만 원, 오늘부터 12월 15일 딱 7일만 7일간 특가입니다. 딱 7일만 진행이 되고요. 전용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니까 유튜브 더보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연말에 주변에 딱 선물하기 좋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부담 없고. 예,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또한 신규 회원 가입하시면 쿠폰 3,000원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됩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써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킨을 고를 때는 항상 그 점도가 좀 있는지를 보거든요. 여기 점도가 좀 있네요. 완전 물인 게 있고 점도가 있는 거. 점도가 있는 게 좀 좋은 거예요. 점도가 있는 게 좋죠. 그렇구나. 점도가 있어야 됩니다. 점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자, 두 번째 박형광 맞춤형 광고. 자, 글루타셀. 박형광 이정주 맞춤형 광고 글루타셀 갑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자극받은 피부에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글루타셀은 가려움과 피부 진정에 특화된 제품이고요. 특히 건조한 겨울이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가려워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 긁지 마시고 바로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글루타셀은 피부 진정에 특화된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가려워하시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약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도 안심하시고 수시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다음 달 1월 말일까지 겨울철 할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래 긁어온 경우 글루타셀을 자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꽤 비싸거든요.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대용량 구입을 망설이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 이렇게 써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 이벤트는 지금부터 1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자, 피부 진정이 이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글루타셀. 얼굴이 달라졌네. 그럼요. 글루타셀 바르고 얼굴 달라졌습니다. 야, 글루타셀 바르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어디 보자. 한 오후쯤 되면 기자들이 어쨌든 아침 일찍 나왔다 저녁 맞아요. 늦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오후쯤 되면 세수를 한번 해줘야 된단 네. 말이에요. 세수를 했는데 사실 스킨로션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글루타셀 뿌리면 딱 좋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요새 진짜 뭡니까 이게 건조하죠. 그렇죠. 매우 건조해요. 그래서 피부 건조에는
글루타셀이다. 아 예. 좋습니다. 박형광 씨 갖고 다니는구나. 아 그럼요. 중요하죠. 주셔가지고. 중요합니다. 예, 갖고 다니면서 예, 피부는 소중하니까. 네. 어떻게 이번 주 특종 공개됩니까? 네, 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야, 이거 뭐 빵빠레 같은 거 준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작진? 야, 우리 진짜. 박형광 기자 맞춤형으로 뭐 빵빠빵빠빵 이거. 홍조에도 그래도 홍조, 야, 자 이정주 단독. 네, 예, 아이, 박형광 뭐 단독 있어요. 단독을 한 일주일간 묵힌다고 고생을 맞아요. 했어요. 숙성 예. 단독이라고 저희가 또 이름 붙여봤어요. 네. 우리 네. 또 김원준 총수님 뭔지 알까봐 네. 저희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네, 기다렸다가 우리 박형경 숙성시켜서. 기자가 네. 그게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저희는 참았습니다. 저희는 디스패치가 아니거든요. 우린 디스패치가 아닙니다. 네. 예, 우리는 정론지예요. 예. 네, 우리 박 기자님이 영광스럽게 결혼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네. 또 말하는 게 좀 민망하네요. 박형광 기자가 드디어 네. 결혼합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네. 하는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1월. 다음 달에 합니다. 예, 1월. 야, 노미니께서 슈퍼챗 써주셨어요. 기자님들이 지난주에 약속하셨던 특종은 오늘 털어주시는 겁니까? 기다리기 현기증이 납니다. 네. 뉴욕에서 슈퍼챗을 아이고, 고맙습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예. 아유. 야, 우리 박형광 기자 결혼한대요. 축하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를 말하니까 다들 네, 오 결혼 축하. 네, 잘한다 진짜. 와 정말 막 이러면서. 너 네, 뭐 댓글 바쁘다고 창에. 하더니 뭐 언제 연애 했냐. 할 거는 다 하고 아니 갑자기 살구나. 궁금하네. 우리 사장님 반응 총수께서. 사장님이 네. 첫 반응이 이제 어디서 한번 들었나 봐요. 어렴풋이 들었나 네. 봐요. 네. 그래서 결혼 소식을. 저를 딱 보자마자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들었어. 라고. 야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뭐 축사를 또 해주신다고. 네, 그래서 감사하다고. 아니, 주례 안 하십니까? 주례? 요즘 또 주례는 또 너무 요새 주례 없어요? 결혼식에? 또 무겁고 해서 그쵸. 축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요새 잘했어요. 주례 없구나. 네, 주례를 잘 안 하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주례 사바 1시간씩 해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예. 네, 교수님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네. 주례에서 한 아니 시간씩 근데 하고. 그 사장님이 뭐 축사보다는 이제 축의금을 많이 하죠. 네, 그치, 네. 그게 기대하고 중요하지. 있습니다. 네, 축사는 네, 우리 축사는 짧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 축의는 좀 두껍게 하시고. 네,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놀랐어요. 원래 저희 사장님이 어디 경조사 잘 이렇게 직접 가지 잘 않는 분이신데 예. 그래도 온다고 하셔서 제가 사내 커플이거든요. 오 네. 사내 커플이에요? 네. 야, 오. 아마 선배도 한번 본 적 있을 겁니다. 너무 웃기다. 우리 제작진이 단독 박형광 기자 결혼 발표. 완전히 연예가 중계됐어. 연예가 중계. 예, 박형광 기자 중요하죠. 결혼 발표. 아이, 네, 이건 연예인지 시사인지 야, 어디로 분류해야 될지 어디 모르겠지만. 불려야 될지. 예, 지금 뭐 축하드린다고 댓글창이 아이, 터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행요. 축하합니다. 야,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댓글창에서 수많은 애청자분들이 네, 지금 8,000분 이상이 박형광 기자의 결혼을 축하하고 계시다 고맙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하나 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화제가 된 기사, 한겨레 기사, 네. 네, 민주당 15명. 실제로 15명인지 제가 이정주 기자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확인이 됐습니까? 그 좀 물어보니까 15 정도까지는 아닌데 두 자릿수는 맞는 것 같아요. 두 자릿수는 맞다. 네, 어느 정도. 그리고 네. 이 내용이 사실 특검에서 통일교 저희 취재했을 때 사실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윤영호 씨가 직접 말한 건 아니었는데 네. 통일교가 원래 민주당에도 이제 쪼개기 후원금을 한다. 그렇죠. 이 얘기가 이제 돌았고 네. 정치권에서는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음. 네,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조금 너무 특검을 그러니까 이제 이 보도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보도인데 네. 너무 특검을 막 약간 이거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구분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히 불거진 순간부터 수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는지 네. 지금 사건 번호 부여를 했잖아요. 네.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입장인데 특검 입장에서는 초반에 그러면 그 윤영호 씨 통해서 건진 그리고 권성동 영장 칠 때였거든요. 그러면 법상으로 보면 특검은 이 수사의 범주가 있어요. 지금 특검이 결국은 권성동과 건진에게 소개시켜주고 로비를 해가지고 통일교가 그 소위 말해서 한학자 총재에게 예를 들면 돈을 네. 받아서 돈 봉투 갖고 가서 뭐 양팔에 갖고 와서 네. 당시 윤석열한테 만나게도 해주고 뇌물도 주고
뭐 가방도 주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서 결국은 당원을 가입시키거나 대선에 개입한 이 문제를 지금 판 거거든요. 근데 특검법상 보면 이거는 이 사안하고도 김건희 등등하고 연관이 없으면 네. 이건 별건도 아니고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기록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저희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 오케이. 근데 저 당시에 왜 안 했냐? 네. 이 질문까지는 뭐 봐주기 수사냐? 조금 무리가 있다. 네. 이렇게 봐요. 자, 우리는 진지하게 민주당 15명이 누구냐 얘기하는데 댓글창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막내 PD냐? 아, 막내 PD 아닙니다. 막내 네, PD냐? 아니고 최서영이냐? 문근영이냐? 아닙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닙니다. 얼굴이 여러분, 알려진 저희 네. 그 저 취재 내용에 좀 집중 좀 해주세요. 뉴스가 안 들어오신다고. 박경광 누구냐? 빨리 얘기해라. 얼굴이 알려진 분이 아니십니다. 아, PD는 맞는데. 최서영 PD는 확실히 아니에요? 아닙니다. 막내 PD 아니에요? 아닙니다. 확실히? 아니 전혀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PD들 중에 이거 출연 안 정리해줘야 우리 그럼요. 그 지금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오실 것 같아. 이정주 기자가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그 통일교를 들으십시오. 아 이름 까야겠네요. 관심이 없어. 이름 까야겠네요. 예, 그막 이 얘기만 지금 하고 네,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저 해명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네. 그 예비 신부에게 혼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생활을 네, 여러분 막내 PD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최서영 네. PD 아니라고 하고요. 그 지금 언론이 아니 얼굴이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다. 아닙니다. 아, 네. 아니다. 여기 라고. 댓글에 기사 쓰라 했더니 연애했네. 그래서 제가 어제 회사에다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제 했냐. 언제 연애를 그렇게 잠 했냐. 못 자고 예. 바쁘다고 하더니 그러게 맨날 잠 못 자고 순방 가서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네, 전쟁통에 예. 또 예. 사랑을 아 꽂힙니다. 중요하죠. 네. 지금 난리 났어. 시끄럽고 누군지 밝혀. 시끄러 임마. 무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아유. 아, 저는 이렇게 박형광 기자의 그 배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지. 아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거 취재해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네. 아, 지금 중요한 거 지금 제가 통일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결혼 박형광 날 결혼이 제일 중요하네. 오셔서 한번 보세요 제가. 아, 아무래도 네. 취재편에 와서 라이브 방송해야 되겠다. 네, 누구든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가야겠네요. 됩니다. 근데 아. 막내 PD 아니니까 다행. 이게 왜 나온 거예요? 막내 PD 아니니까 다행이라는 게. 그 막내 PD를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아, 네, 그 애청자분들이. 인기가 많으시죠. 네. 최서영 아, PD가. 그래요? 그렇군요. 좋아해 네. 주세요. 막내 네. PD가 아니라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막내 PD일 수도 있는 막내 거 PD가 아닙니까? 아깝죠. 네, 네. 아이고. 아 박기자. 자, 저희 네. 좀 내용에 집중해도 되겠습니까, 네, 애청자 네. 여러분? 네, 이제 통일교로 진짜, 가겠습니다. 막내는 아니다. 막내는 아니다. 네, 네, 정리해 최서영 드립니다. 아니다. 끝. 네. 자, 저도 좀 취재를 해봤더니 네. 그 한겨레도 15명의 명단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는 뭐 저 직접 그 뭡니까 출판 기념회 가서 책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원금 내고 뭐 이런 거여서 합법 불법 그 사이에 있는 이런 걸로 보이는데 우리 박형광 기자도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니까 그 일단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알아보고 있는데 다만 이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라. 그리고 네. 이게 합법적인 후원이었냐 아니었냐를 따져봐라 정도고 사실 지금은 민주당이 뭐 되게 닥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도 그렇고 1인 1표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물밑에서 좀 보고 있다. 이걸 조금 언급하기는 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꺼려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그 윤영호 본부장이 이거 관련해서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이 뭐 정치와 밀접한 어떤 종교에 대해서는 해산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네, 취지로 해산명령 말씀했는데 필요하다, 일본처럼. 네, 그것과 관련한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다라고 정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본부장의 증언 자체를 사실 아직까지 신뢰하기 힘들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첫 보도가 나온 게 지난 2일 중앙일보 네, 네, 보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가 8일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일종의 공작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그렇죠. 네. 존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통일교 신천지 이렇게 특정이 되는데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활동하는 그런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해산 명령을 검토해봐라라고 지시했고 거기에 반발해서 이런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에서 제16호의 별건도 수사하도록 돼 있지만 이 이제
그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것은 김건희와 관련된 그쵸. 김건희 특검법을 보면 좀 정말 주어가 다 김건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도 수사할 게 많은데 여기에 민주당까지 수사하면 일종의 물타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별건으로 해서 국수본에 넘겨서 수사하는 게 맞는데 저는 어제 그 오지영 특검보하고 질의응답하는 풀텍스트를 봤는데 네. 기자들이 진짜 계속 이집을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기사 쓰기 너무 좋죠. 아, 예. 그 팬 기자들한테는 이게 기사 쓰기 제일 좋죠. 왜냐하면 앞뒤 맥락 빼고 사실 15명 누구냐부터 그쵸. 해가지고 대충의 힌트를 조금의 힌트라도 얻으면 그거에서 추가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사 쓰기 좋은 부분이고 사실 앞뒤 맥락을 다 취재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취재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조금 더 진전된 게 2022년 2월 그 통일교 교단의 행사였던 한반도 평화 서밋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그 위성락 그 당시 안보실장. 국회의원이었죠. 네, 지금은 네, 현 그쵸. 안보실장이고 그다음에 김현종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통상교섭. 역할을 했던 네. 통상교섭본부장을 했었죠. 이 두 사람이 왔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이재명 캠프 대표 시절이기 때문에 펜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래요. 정치인들이 펜스를 만나러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통일교가 주관한 장소에서 펜스를 만나러 갔으니 통일교와 위성락을 거쳐서 이재명으로 가는 그런 구도의 프레임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당직자, 그러니까 통일교 출신의 당직자가 민주당에 있었다. 그쵸. 어느 시절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2023년.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 시절에 통일교하고 일정 정도 이런 이 관계를 맺어놓고 해산해 약간 이런 연기만 피워놓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연기만. 예, 이런 왜냐면, 식의 프레임을 짜고 있다. 언론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일교가 왜 등장했는지를 다시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게 김건희에게 로비를 한 뒤에 캄보디아에서 어떤 그렇죠. 이권을 ODA. 받아 먹기 위한 네, ODA. 그런 로비였다는 거, 대가성 로비였다는 거죠. 예. 그게 문제라는 거기 때문에 음. 사실은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건데 지금 민주당에다가는 너네도 후원 받았잖아. 근데 사실 뭐 종교에게 합법적인 후원 받는 일은 뭐 돌려줄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 뭐 이게 통일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했다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네. 물타기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거죠. 저도 이제 본질은 물타기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는 해야 되지만 별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왜 특검이 수사하지 않아?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 거야라는 방식의 프레임을 짜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아니 펜스 부통령이 오는데 외교안보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통일교가 가야죠. 아니라 그 밖에 네. 다른 데가 한다 그럼요, 하더라도 가죠. 가서 확인해야죠. 근데 어떻게 안 갑니까? 근데 그리고 저도 탁지일 교수님 있어요. 월간 현대종교 발행인이고 이사장이신 분인데 취재했더니 통일교는 찌질하게 후원하지 않는다. 하면 크게. 거액을 준다. 절 한 번 하면 1억 주고. 뭐. 그런데 이게 특정 정당만 하는 게 아니라 고르게 네, 고르게 전방위적으로 배포한다. 전방위로 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로비를 만약에 불법 로비를 받았고 부당한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억울하게 뭐 정당하게 후원 받은 건데 그거 자체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거 이건 잘못이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배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통일교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민주당 의원도 있다 소수라는 소문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 뭐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추측해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네. 왜냐면 민주당도 다칠 수 있는 그 정교 분리 얘기를 왜 했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같이 못 가더라도 이거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문화일보가 이어서 10여 명의 명단이 돌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명단 취합했습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내일 어차피 윤영호 씨가 그 공판에 나와서 직접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10명이 누군지 15명이 네. 하나하나 누군지 깔 수 있죠. 하나하나 다 깔 수 이름에 있다. 대해서. 예. 예. 지금 이 타이밍이 이제 또 이름을 직접 말하면 저는 많이 말하더라도
그 전원을 한 번에 말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간다. 예, 예. 이제 주요 키맨들을 그렇죠. 얘기를 예. 하겠죠.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어떤 연결고리 있었는지. 예. 예. 근데 이제 타깃은 분명해요. 이제 음. 결국은 이재명 정권 흔들기죠. 그렇죠. 정권 예. 흔들기. 예.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인사는 장관급 인사, 한 예. 명 뭐 지금 장관도 예. 있다 뭐 이렇게 현직 4명 정도 있다 장관급 뭐 4명, 뭐 언론 보도로는 그렇게 네, 나왔죠.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자들 사이에는 3명은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한 분은 미국 출장 가셨고 돌아오시면 이제 주말 이후에 돌아오실 것 같은데 오면 그 다음 주인가요? 재판이 언제죠? 유병호 재판. 아니 저 윤영호 재판이 윤영호 내일이에요. 예, 내일. 내일입니다. 내일 재판에서 특정 실명이 공개될 수 있다. 네. 그러면 또 한 번 파문이 일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사건 번호 부여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수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박 기자 말한 대로 그 중요한 건 대가성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럼요. 물론 종교가 이제 쪼개기 후원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받았다고 해서 뭐 받은 게 바람직하다거나 옳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요. 그 쪼개기 후원금을 이제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출판 기념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가성이 드러난 사실이니까 이게 범죄가 된 거고 네. 미리 보험용으로 이제 쪼개기 후원금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간혹가다가. 그럼요. 근데 그거는 사실 현행법상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보험이 그게 나중에 작동했을 때는 잡을지 몰라도 그렇게 만약에 후원금을 한다고 후원금 하는 사람들이 가면 대부분 사실 이 사람 후원하고 싶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미래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서울시장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관계를 네. 잘 네. 다져놓는 그렇죠. 거죠. 미리. 일종의 그런 네. 보험적 성격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어느 경계에 잡을 거냐는 좀 다른 얘기예요, 사실. 예. 정치 후원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본질이. 네. 예, 예. 그러니까 10만 원씩 하면 되는데 그러면 보험이 적용하지 않죠. 네. 10만 원씩 하면은 네. 돌려받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보험하려면 세게 그렇죠. 보험을 세게 들어야 네.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군요. 하여튼 요 파트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어떤 보도가 그러면 더 세게 나오겠네요.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얘기부터 해보죠.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직접 언급을 했어요.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 크 해가지고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을 했어요.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 주민 신뢰 최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한 박주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박주민 의원에게도 직접 연락을 했다. 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네, 아주 늦은 시간에 연락을 주셨던데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홍근 의원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호 청장 칭찬은 좀 당혹스럽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저한테 하나 기사를 보내주셨는데 강남구청장이 더 높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아니 구정 구정 만족도. 구정 지금 만족도. 이게 네. 정기 구정 여론조사 지지율 말하는 그치 거죠? 구정 네, 지지율이 정원호 청장이 92.9잖아요. 강남은 정책 분야에서 93.2다. 예, 지방선거 치열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박주민 의원 쪽은 좀 당혹스럽긴 할 거예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박주민 정원호 2파전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네,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 쪽에서도 좀 그렇고 가장 경쟁자로 생각하는 게 정원호 구청장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걸 수도 있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경선만 통과하면 그래도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나오더라도 지금 명태균이 걸려 있고, 그리고 한강버스로 많이 이미지를 깎아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서울의 구도는 민주당이 넘어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이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을 할수록 사실 정원호를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는 심리가 있다라고 좀 보이죠.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정주 기자님?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사실상 시작됐죠. 이제 최고위원들 그럼요. 뭐 네. 사퇴 나오고 있고. 네. 하니까. 이번 주부터 캠프 꾸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가동하는 캠프? 가동하는 예, 사람들이 예. 많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1, 2월에는 지금 민주당도 그 나갈 사람들 서울 경기지사들 네. 사실 직을 버리고 나가야 되고 네. 실제로 이제 출마 선언을 이달에 많이 해요. 지금 여러 의원들 뭐 박용진 의원, 전 네. 의원, 뭐 민주당 내부 의원들은 몇 명 했고. 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이르면 이번 달 말인가? 네, 이제 공식 출마 선언 하신다고 네, 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요거는 뭐 힘을 실어준다기보다는 약간 민주당 내부에서 현재 그 이 내부 그러니까 흥행의 그렇죠. 신호탄을 좀 쏠 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흥행. 예, 정원호 구청장을 사실 그 좀 냉정한 얘기인데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인지도는 굉장히 떨어지죠. 네. 예, 그러니까 네. 정원호라고 하면 처음에 정원호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원호? 실제로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쵸. 트위터에도 네. 정원호라고 못하겠어요. 올렸다가 수정했어요. 아. 못하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예. 정원호 이렇게 네. 모르는 사람 많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정원호 구청장은 제가 추석 때 한 번 만나봤는데 예. 그 가서 성동에 어. 가서 직접 불공격도 어, 취재했었고 네네. 그때는 예. 이제 본인을 그 시그니처에 대한 본인 스스로 그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본인 설명할 때 가든 파이브, 가든. 정원 아, 파이브 가든 파이브. 이렇게 예. 아재 개그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생각했네. 예. 그러니까 이미 이게 이제 실패한 상징이에요. 카더가든 뭐 이런 예. 거구나. 아, 정원 오. 예, 예. 정원 가든 가든 파이브. 예, 근데 예. 가든 파이브가 또 이제 잘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 오세훈 시장의 아주 그냥 잘못한 사업 중에 하나가 예, 그 가든 저는 파이브네. 그래서 다른 걸로 하시라고 좀 조언 드렸습니다. 다른 걸로 좀 알아봐라. 그래, 다른 걸 좀 예. 알아보셔야겠네요. 예, 근데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인지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효과는 밀었다기보다는 이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사람들이 정원호가 누구야? 그렇죠. 예, 그렇게 관심을 됩니다. 갖게 하는 관심을 거예요. 갖게 예, 되죠. 총매제 정도. 예, 그렇죠. 뭐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도합? 8명? 9명? 그 정도. 예, 8-9명 네, 되죠. 그 거의 정도 한타스 되는데 수준인데. 예. 사실은 2파전처럼 될 것 같다고 아, 보여요. 그렇군요. 박주민 의원이랑 정원호 구청장이 나중에 네. 두 불이 붙을 거다라고 예. 좀 보이고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 언급하고 나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서가지고 네. 나도 하고 싶어. 선거법. 나도 하고 싶어를 예. 외쳐 시전하셨죠. 예, 예. 그래서 노골적인 노골적인 선거 개입 신호탄이다. 신호탄이다. 근데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냥 그 지금 사실은 갑자기 그 대설주의보가 서울에 첫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맞아요. 예 그때 누구죠? 그 손정희 회장 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서설이라는 표현 네, 이거 네.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서설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서설이라고 통역을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왔다. 근데 굉장히 분위기 좋았지만 사실은 그날 밤에 사고가 교통이 많았어요. 장난이 네, 아니었어요. 사고가 막 많았어요. 우중추돌 사고 나고 강변북로 그리고, 막 예, 내려서 걸어가고 그랬어요. 강변북로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구간은 통제된 걸로 맞아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서울 전역을 그럴 때는 진짜 막 적극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동구는 그런 게 없었다면서요? 그때 딱 그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구청장이. 자, 우리 봐라. 우리 성동구 깨끗해. 거리를 봐라. 맞아요. 잘 예, 채워진 예. 제설이 잘 된 거리를 올리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의 장인 대통령으로서 그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방선거용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저는 메시지가 그렇게 봐요. 있다고 보세요?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지금 내년 6월인데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사실은. 예, 그게 뭐 구정에서 구정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뭐 홍보하고 칭찬하는 거에 대가 무슨 선거 개입이 되겠습니까? 네, 그게? 네. 뭐 김영선 좀 해주라 이 정도가 선거 개입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지. 네. 김영선 좀 해줘라. 이인선 그 선거 때 고생했는데 이거 좀 해주지. 그러니까요. 뭐 그런 이렇게. 게 선거 개입이지.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 지난 11월 한 달 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꽃
팟캐스트에서 11월 24일에서 27일간 조사한 적합도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하고 그리고 박주민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것 같아요. 우세하는데 김민석 후보는 출마 안 하기로 한 거죠. 네, 아니, 김민석 총리는 네. 후보랜다. 총리는 예, 예. 출마를 안 하는 출마를 걸로.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박주민 의원이 가장 최우선 선두에 달리고 있다. 인지도가 높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는 정원호 청장이 바로 그 후순위를 이루고 있네요. 그러니까 1위 지금 나온 것만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ARS하고 직접 전화 면접하고 차이는 있는데 전화 면접은 박주민 의원이 제일 앞서고 ARS는 김민석 총리가 앞서지만 뭐 0.5% 표차인 것 같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정원호, 서영교, 박용진 그다음에 강훈식 뭐 이 전현희 요 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서울 지방선거 많이 남았는데 국민의힘 내부도 좀 이것 때문에 들썩들썩하는 건가요? 어제 보니까 주호영 의원도 느닷없이 대구. 갑자기 예, 개혁에 얘기를 하고. 대해서도 예. 얘기를 말하죠. 예. 근데 국민의힘 쪽은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시장은 원래는 이제 부동산 여파로 이길 거다. 누가 나가도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장동혁 체제 때문에 조금 흔들린 건 맞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명이에요. 나경원, 오세훈. 그래서 누가 나가도 이기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착각은 자유니까 나경원 후보로 나가도 이기니까 굳이 더 높게 오세훈 시장을 더 경쟁력이 높아서 오세훈 시장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나오면 땡큐. 나경원은 잡을 수 있다. 네. 근데 오세훈은 좀 버거울 수 있다. 그렇죠. 예, 요 스탠스였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은 이 장동혁 체제에서는 오세훈이 나와도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좀 많아요. 실제로. 실제로. 예, 그래서 네. 별 음모론 다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뭐 오세훈이 탈당해서 네. 탈당을 한 다음에 네. 이 비율을 지금 당원대 여론조사를 5대 5인데 이게 7대 3으로 고치는 순간에 탈당해가지고 다시 외부에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거다. 한덕수 그 모델인가요? 한덕수 모델. 예. 안철수 내지는 한덕수 모델로 이제 예. 저도 야. 서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 이러면서. 예. 나경원 후보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만약 나가는 순간 땡큐. 그렇겠죠. 예. 예. 근데 국민의힘 내부도 어제 저도 막 취재해 보니까 이른바 친한계하고 친장계 장난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뭐 국민의힘이 내부에 들썩들썩하는 것 자체는 장동혁 대표 체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갈아엎겠다. 근데 소위 말하는 그 언더찐윤, 그 영남 중진 핵심들이 장동혁 우리 말 안 듣네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저도 좀 알고 있고. 뭐 서울시장 얘기를 하면은 뭐 사실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오세훈 시장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왜 한강버스 논란과 관련해서는 뭐 명태균은 우리가 당에서 한번 커버 쳐주자. 근데 한강버스에 대해서 막 뭐 사고가 있고 뭐 이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사고가 있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한강에 근처에 안 사는 분들 그리고 한강에 잘 가지 않는 분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크게 내 표의 그 향방에 결정을 주지 않는 한강버스가 그런 분들이고 실제로 한강버스라는 거 어떻게 이해되냐라고 했을 때 한강변에 사는 분들에게 유람선을 하나 만들어줬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세훈이 나오면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 민주당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로 장동혁 대표 체제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권파라고 구분을 하는데 뭐 유튜브들 극우 유튜브들이 전부 장동혁 편이다. 한동훈 편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안이 없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쳐낼 거다. 단계로. 뭐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동훈계에서는 장동혁이 유튜브만 출연하지 중앙 언론이 인터뷰조차 안 해준다. 중앙 언론의 취급도 못 받는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있었냐 그러면서 유튜브만 나가고 중앙 언론은 출연도 못 하고 있다. 중앙 언론 출연은 전부 한동훈이 한다. 대세는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났다. 장동혁은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양쪽이 완전히 극강 대결을 하고 있어서 화합하기는 어렵다. 지금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힘이 좀 약한 건 사실이죠. 당내에서. 근데 이제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미래의 가치를 두고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좀 힘을 많이 얻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중앙 언론에 뭐 인터뷰를 많이 못하거나 그러면 뭐 방송에 등장을 많이 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는 말진들이랑 친해요.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이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사실 말진들은 기사는 써줄 수 있지만 네. 그 인터뷰까지 등장시켜주기는 어렵잖아요. 데스크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힘을 많이 못 받는 거고 다만 그게 시간이 한 10년까지 지나면 사실 그 이제 말진 기자들이 올라오고 말진이 데스크 되나요? 네,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장동혁이. 그 미래에는 힘을 좀 많이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연말에 유턴할 거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강을 건넜기 때문에 전환길 뗏목은 끊어버린다. 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막 난리를 치지만 장동혁의 어떤 그 구심이 없기 때문에 장동혁 중심으로 굳히기에 들어가서 내부를 좀 단단히 하고 그다음에 외연 확장을 해서 내년 선거를 할 텐데 그 외연 확장을 위한 터닝 포인트는 연말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선거 체제로 갈 거다. 비대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제가 저도 좀 파악을 해봤는데 그 왜 그렇게 계속 그 구구적인 발언을 하느냐를 두고 봤을 때 그런 교훈을 얻었대요. 이게 지난 대선 때나 뭐 이제 지방선거 뭐 이제 총선 때나 그렇고 이게 우리가 계속 중도 확장해야 된다라는 당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 집토끼를 제대로 못 잡았다. 우리 집토끼를 제대로 뭉쳐 놓으면은 조금 보수 성향인데 약간 실망해서 좀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김문수 때 그걸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 계속 내가 그러면 오른쪽에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러면 조금 왼쪽에 가 있는 사람도 돌아올 거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계속 그 생각 없이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하튼 지금 속보가 몇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방금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정치 개입 반사회적 행위 재단은 해산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나가. 더 세게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내일 명단 공개하겠는데요. 네, 윤영호 본부장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뭐 그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끊어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는 국민 기대 부응을 위해서 성찰하고 개선해야 된다. 오늘 열린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무슨 성찰을 하고 있을까요? 어제 노상원 재판도 참 기가 막히게 저 지규현 판사가 하고 있던데 참 답답합니다. 조진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의 그 고등학교 시절의 범죄 전력이 디스패치에 보도가 되면서 뭐 연예계 은퇴는 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해서 파장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디스패치는 아니지만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어려운 같아요. 문제. 어려운 문제. 기자들에게는 더더욱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발설하기 힘든 주제. 네, 네. 그렇죠. 예. 아니 저는 근데 그 그러니까 이 보도 이후에 여러 이제 좀 공방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무거운 숙제가 좀 주어진 것 같아요.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그 법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두 개의 축이 지금 맞닿고 있는 건데 하나는 이 교화의 측면. 그러니까 뭐 빅토르 휴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나오듯이 장발장 크고 작은 범죄에서 예를 들면 인간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갱생과 교화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당연히 근대법의 정신이죠. 두 번째는 이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소년범으로서 6개월 뭐 내지는 몇 개월 더 살다 오면 이런 흉악범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물론 뭐 본인들은 반성했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그 고통은 이제 평생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가 첫 번째는 그 응분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폭력을 독점한 국가가 그 형량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범죄로 처벌되는 게 중동에서는 중형이 되기도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그 국가의 폭력 독점을 내가 구성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가 무조건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이 예전에 그 밀양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거 보면 나중에 계속 유튜브하고 논란되는 것도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들은 똥똥거리고 잘 사는데 네. 왜 나는 이런 계속 그 피해 속에서 나는 이런 아픔 속에 사는가 이 부분을 사람들이 공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 두 개 이제 축이 맞부딪히는 거라서 네.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저는 이제 어제 그 논쟁을 보고 이게 뭐 정치권이 뛰어들 사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당사자는 결국은 배우 조진웅 씨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 씨는 조진웅 씨 스스로의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지금 뭐 그때 소년범으로서 뭐 보호 처분 받고 그걸로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네. 피해자가 용납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피해자들과의 그 당사자 간의 문제가 제일 크지. 여기에 정치인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뭐 조진웅이 갱생했니부터 시작해서 이게 교화를 했으니 나와줘야 된다. 제3자가 끼어들어서 할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맞아요, 예. 그 이게 사실은 뭐 그 정치권에서 사랑받는 연예인이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제 아마 이게 정치권의 논의거리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뭐 언론에 대해서 약간 뭐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저는 이 어떤 취재거리가 오면은 이 소스가 오면은 안 쓸 건데 안 쓸 거긴 하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소년 범죄 기록은 조회가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이거를 보도하는 건 불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저도 기자로서 하나 좀 말을 하면 기자는 사실 위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업계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사실은 그게 공익적인 알 권리에 기초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 법에서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 테두리를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된다. 기자들은 왜냐하면 그렇죠. 그게 불법적인 자료를 뭐 얻어서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보도들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뭐 가령 쉽게 말하면 특검에서 나온 피의 사실 공표 이런 건 못 안 된단 말이에요. 특검에서 나온 그 조사 내용들을 보도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항상 이게 참 알 권리와 그렇죠. 예, 예. 그 인권과 이게 좀 그 교착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맞습니다, 되게 맞습니다. 중요한 거 물론 그래서 제가 뭐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서 뭐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쵸. 아니고 그것도 기자들이 같이 판단을 한번 해봐야죠. 네. 이것을 갑자기 어떤 맥락에서 보도를 하느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나에게 온 소스가 어떤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네. 하지만 그 보도한 것 자체만으로 이 기자는 잘못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예. 사실 뭐 무수한 제보가 오지만 이게 딱 감이 오죠. 이걸 오죠. 왜 나한테 이걸 들고 그렇죠. 왔는가가 의도가 보이죠. 네, 사실. 의도가 명징할 때는 판단해서 안 쓰기도 하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은 그 배우 조진웅 씨가 그동안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그 또 이분이 이제 출연했던 작품들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작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인식이 변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발전된 인식 속에서 뭐 공부할 수 있겠죠, 본인이. 그리고 한국의 그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사회 발전이 되어 왔는가 보면서 이 길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 길에 적극적으로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과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얼마나 그 성찰을 하겠어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 그때 그랬으니까 다 그만둬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 말씀해주신 대로 피해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온전하게 그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럼요. 할 때까지 저는 그 잘못을 성찰하는 게 맞다 뉘우치고 그래서 아마도 연예계 은퇴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고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지혜롭게 잘 봐야 되고 정쟁의 거리로 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쵸. 이준석 그렇죠, 의원처럼 그렇죠. 이렇게 네. 정쟁의 거리로 네. 삼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그 말도 안 비유해가지고 되는 소리를 했던데. 옛날 같으면 네. 이런 게 또 크게 될 네. 텐데 요새처럼 뉴미디어가 네. 그 활성화돼 있는 시대는 이런 게 뉴스도 안 됩니다. 그렇죠. 여튼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근데 진짜 이준석 의원은 정말 이 사안에서 가장 유아티가고 정말 이 무가치한 모습을 보여준 게 이걸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디스패치에 박 기자가 말한 그 보도에 저 끝단에는 공익적 그치. 그리고 알 권리를 보장해서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기자들이 달성하고 싶은 청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전에 정윤회 문건이든 뭐 특검이든 그렇습니다. 국정원 문건이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국정농단을 밝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기자가 보도했다고 다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제 박 기자 강조하는 거는 이게 이제 조진웅 배우 사건을 통해서 디스패치가 추구하려고 했던 건 무엇인가 이제 그 끝단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그치. 측면에서 정치권 인사들이 제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는 당사자가 있는 문제고 첫 번째, 두 번째 정치인들은 여기서 자기 이름 낯내려고 지금 뭐라도 진영 논리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예를 들면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지 건국전제 이승만 역할을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나경원하고 가면 이준석 의원은 그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비판했겠어요? 맞아요. 반대 진영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좌파 역할 했네, 네. 진보 역할 했네. 그래서 지금 찍고 들어온 거잖아요. 딱 맞아요. 보면 이제 그렇죠. 그런 뉘앙스로 읽히거든요. 이게 딱 좌표 찍고 들어오는 거죠. 네. 누가 그게- 보더라도. 네. 그게 그리고 이게 공익에 부합하냐 네. 이런 문제 제기가. 피해자 보호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걸고 넘어지는 게 피해자 보호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프레임에 이런 농간에 이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데도 이게 구시대 문법이에요. 과거의 문법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른답지 못하다. 그러니까요. 어른답지 못한 문법인데 정치에서 이런 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저희 댓글창에도 쿠팡 얘기해라 쿠팡 그 네. 시간에 예? 그래서 음모론 중에 쿠팡. 뭐냐면 이게 네. 왜 쿠팡 얘기 나왔었냐면 어제도 네. 댓글에 보면 그러면 이 조진웅 주말 사이에 박나래 뭐 연예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주사 이모 뭐 네. 조진웅 배우 조세호 예, 뭐 조세호 조폭설 네, 예. 여러 개 터졌잖아요. 여러 개 터졌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사 정치 영역의 클리셰예요. 네. 혹시 뭔가 덮고 싶게 권력이 그치. 내지는 그 권력이란 게 꼭 집권당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기득권 세력 네. 누가 들고 있는 이 카르텔이 본인들이 지금 시선을 돌리고 싶은 덮고 싶은 사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죠. 쿠팡인가? 네. 그래서 그 의문이 나온 거예요. 쿠팡인가? 지금 예. 조진웅 배우 사건을 통해서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네. 그랬을 때 지금 사실상 3천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털어가지고 피싱이 지금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책임이 있는 쿠팡이 예. 가장 최대 수혜자가 됐다. 맞습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쿠팡을 의심하더라고요. 예, 쿠팡이 지금 나흘 만에 무려 181만 명이 이용자가 이탈을 했고 그리고 집단 소송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집단 소송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이 논의를 본격화해야 됩니다. 실제로 해야 될 일은 집단 소송, 그죠? 예, 그렇죠. 필리버스터 이런 게 아니라 네. 집단 소송 빨리 해서 쿠팡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해야 징벌적 되는데 손해배상 예, 바로 방금 도입해서. 전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국회 과방위에서 쿠팡 침해 사고 청문회를 17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김범석 검은 머리 미국인이죠. 네. 김범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소식. 봄킴입니다. 봄킴. 네? 미국인이기 때문에 범킴? 김범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원래는. 범킴? 범킴. 범킴.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그 이혜민 의원이 범킴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네, 범킴. 예, 범킴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대관 로비를 해요. 그러면서 언론이나 이런데 기사가 안 나오게 하는 거죠.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가라는 의심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쿠팡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탈퇴도 못해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복잡하더라고요. 탈퇴도 못하고 탈퇴 네. PC로만 해야 되고 휴대폰으로 불가하고 이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쿠팡 전문 기자. 예. 그 이제야 사람들이 쿠팡에 민낯을 조금씩 알고. 그러니까 박 기자가 아. 처음에 말할 때 예, 그때 주위에서 네. 들었어야 됐는데. 이게 저는 사실은 쿠팡의 지금 행태가 놀랍진 않아요. 되게 예전부터 해왔던 그 되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어차피 쓸 거야. 너네 어차피 그거 해봐야 불매운동 얼마 안 돼. 완전히 쿠팡 감옥, 예. 데미지옥. 예. 근데 실제로 맞는 말이라서 더 화가 나요,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이게 뭐 180만 명 빠졌다고 하는데 그 180만 명은 휴직기에 들어가 있는 휴면 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왜냐면 지금도 쿠팡의 물량은 실제 배송하는 배달 기사들의 말에 따르면 배송 물량이 줄진 않아요.
계속 뭐 유지가 되고 있고. 진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 대해서 쿠팡이 망할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뭐 쿠팡이 뭐 불매운동으로 쓰러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아셔야 됩니다. 예, 아셔야 되고 쿠팡에서 어떤 노동 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틀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객들이 이 쿠팡 이슈가 나왔을 때 야 쿠팡 편하니까 쿠팡 편 이렇게가 아니라 쿠팡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가름하셔서 만약에 노동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부당한 노동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쿠팡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쿠팡 본사 상대로 집단 소송 추진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랑 달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그쵸.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되는데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쿠팡 문제도 통일교만큼 엄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쿠팡 심각하죠. 이게 진짜로 하려면은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데 사실 이거 책을 써야 되는데. 책을 써야 되는데 네. 그 정도 수준인데. 네, 쿠팡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계기로 네. 라도. 예. 자, 10시 59분인데 요 얘기만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김형석. 예. 현이죠. 독립기념관장. 아직도 이분은 임기가 많이 남아 있죠. 예배를 또 받네요. CBS 이정주 기자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예배에 대해서. 예. CBS에서 기독교 방송에 근무하시는. 제가 지금 특검하고 쿠팡하고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김형석까지. 네,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확신범 같아요. 네. 몇 차례 계속 이런 식의 예전에도 논란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네. 역사관이나 뭐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그 독립기념관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목사라 이 소리죠. 지금 신념 지키겠다 했는데 사실 독립기념관을 예배 장소로 이렇게 뭐 하는 거 사유화시키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원래. 그렇죠. 네. 그리고 요 분이 그 원래 들어보니까 보훈부 이 앞전에 감사를 또 받고 있더라고요.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보훈부 산하의 지금 기관이니까. 근데 또 교인들 불러서 이제 예배하면서 이제 요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은 이제 확신범으로서 똑같이 말해요. 나는 역사가 목사로서 사명을 뭐 지키겠다. 뭐 이런 거를 또 그렇게 이제 스스로 심파극을 만들어요. 뭐 말도 못하는 고난의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분한테는 저는 이제 뭐 굳이 강제로 뭐 예를 들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파리 잡자족 칼 꺼내 들어서 할 필요는 없고 정말로 김영석 이런 분들한테는 그 소위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약간 유튜버나 내지는 전한길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제 같이 역사 논쟁을 한번 붙여주면 좋습니다. 좋겠다. 예. 아니 근데 진짜 좀 심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한테 좀 뻔뻔한 것 같아요. 제가 내란 재판 보면서 그 지규현 판사도 그렇고 뭐 귀찮아서 답변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노상원도 그렇고 그 김용현의 변호인들도 이하상 변호사를 포함해서 막무가내로 자기들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해도 별로 규율이 없어요. 그래도 되나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좀 엄격하게 해야 될 것들은 엄격하게 해서 법의 규율을 해야 되는데 웃기게 보이는 거죠 재판도. 그리고 뭐 여론이 아무리 나빠도 김영석은 국민이 웃기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독립기념관에서 또 예배하고 뭐 내가 관장인데 뭐 어때? 저는 이런 식의 이 막무가내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제 우익 세력들이 나서서 법원까지 때려부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국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훼손하고 해치는 세력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아직까지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좀 이런 건 좀 드려봤고요. 어떻게 규칙이라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국가 기관을 국가 건물을 사유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예. 이거는 뭐 약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답답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 교단에 보면 여기 이제 초대해서 뭐 안수기도 하고 목사들 있잖아요. 이게 막 윤석열 구국 기도회. 사실 이거 지금 기독교 행사를 외피로 삼아서
본인들 정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잘 뜯어보면 네.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이브 코리아 행사를 예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광훈 네, 목사도. 나와가지고 뭐 장동혁도 그때 뭐 계엄은 하나님의 뭐 이게 다 이게 부름이 있고 계시가 있었다 이런 소리 하고 이게 다 정치행위 하는 거죠? 정치행위죠. 네. 네, 그래서 그 내부를 떠보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네. 예배를 탄압하는 건가 하는데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뜯어보면 이거는 정치 행사다. 네, 딱 특정 인사들 예. 윤석열 구기도 예. 뭐 예전에 이제 계엄 옹호하는 사람들 이런 식의 이제 교단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만 딱 밀집돼 있는 지금 약간 그런 규합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지금 저는 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TF 있지 않습니까? 헌법 존중. 예, 헌법 존중 TF. 이게 이제 승진 인사를 위해서 그냥 인사상의 어떤 그 조치 차원인데 그게 아니라 이런 그 김영석 관장 같은 사람 그다음에 그 감사원의 유병호 네. 감사위원 같은 사람 이런 문제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계속 온전하는 한 별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아이 뭐 쟤도 저렇게 하는데 뭐 이하상도 그렇죠. 저렇게 하는데 뭐 그리고 노상원도 나와서 똑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더 이상한 행동들을 하겠죠. 이런 걸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거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이거 표현의 자유도 아닙니다. 혐오 발언을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못하게 규율해야 되는 건데 그 자체가 안 되면 이거는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저희가 없는 리더를 거다. 잘 뽑아야 됩니다. 리더를. 네. 그 예전에 저는- 그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B급 밑에는 A급이 안 온다. B급 밑에는 B급 리더 밑에, C급, 예, D급 뭐 이렇게 온다. 음. 그래서 저희는 리더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 EFZ까지 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무려 저희가 1시간 5분이나 했는데 가장 큰 뉴스는 박형광의 결혼이었다. 그렇죠. 네. 네, 단독은 박형광의 결혼밖에 없었다. 네, 여러분 뭐 다시 사생활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기자회견 할 할 때까지.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예, 가장 큰 뉴스였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네, 한번 꼭 네, 가겠습니다. 꼭 꼭 오세요, 가겠습니다. 꼭.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